자, 경북대 2015학년도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제예요. 자, 또 다시 분자 공명구조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론 이 문제는 사실 분자 공명구조는 간단하게 그 문제 속에 이제 포함되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물질의 성질, 물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분자의 공명구조가 가지는 그 안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가 나오는 그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지는 그 예시를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원자는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계속해서 뭐 원자 구조에 관한 거는 분자 구조에 관한 건 다 이 옥텟 규칙 중심으로 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주기 원자인 질소와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5개와 6개이다. 자, 이들은 각각 암모니아 NH3와 물 분자와 같이 H2와 같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공결합 분자를 이룰 수가 있다. 자, 3주기 원자인 P와 S의 경우도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5개와 6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를 형성하지만 pH3, H2S와 같이 이런 분자들도 형성하지만 17쪽 원소 17쪽 원소인 CL이라든지 플로르를 갖다가 플로린을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PCl5나 PF6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결합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결합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공결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요거는 그렇지? PCl5에서 P 원자는 10개의 전자를 지금 공유하게 되거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SF6에서는 S의 원자가 12개의 전자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이제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이나 황 같은 물질들이 간혹 이렇게 분자 구조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분자 구조를 그려라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기는 하지만 이런 분자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비,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구성비에 있어서 한 원소에 여러 가지 다른 동일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것의 결합비들이 다른 분자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옥텟 규칙의 변화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건 뭐 1, 2주기에서는 안 나타나고 몇 주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이런 확장된 옥텟 규칙은 이 3주기 원소들부터 나타날 수 있어. 그치? 어떤 그 원인은 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치? d 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확장된 옥텟 규칙이 이제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어떤 소재로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문제 쓰기도 해. 자, 원자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면 전자쌍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사실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 확장된 옥텟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뤄지진 않거든. 논술 문제에서는 그것까지 이제 소재로 끌어다 쓰는 거야. 이처럼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선을 끌어내는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이번에 이제 전기음성도에 관한 설명을 또 하고서 있어요. 요거는 우리 많이 봤던 거지. 앞에서도. 자, 폴링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다른 원자들을 뭐 해가지고 전기음성도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지. 우리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자, 그래서 확장된 옥텟 규칙과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원소들의 예시, 분자의 예시와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차에 의해서 전기음성도 차에 관한 이야기들과 마지막에 극성 공유결합이란 어떤 것인가, 전기음성도 차에 의해서 극성 공유결합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원자들이 전자를 완전히 옮기는 정도는 아니고 극성 공유결합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들에 대한 어떤 친화도 정도를 갖다 약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전자를 완전히 옮기는 정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옮겨지면 이건 뭐야? 이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이온이 될 정도로 전자를 완전히 옮기는 정도는 아니고, 동등한 공유를 이루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이제 똑같이 실제로 전자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적당히 끌어가서 중심 원소 쪽이라든지 필요한 만큼, 안정화되는데 필요한 만큼 적당한 정도의 그런 끌림 작용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중간적 결합으로서의 극성 공유 결합이다. 자, 제시문 나. 다음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아질산 이온의 두 가지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NO2죠.
자, NO2 마이너스예요.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두 구조는 원자의 배열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배치가 서로 다르다. 자, 얘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어? 그렇죠. 아까처럼 똑같이 연습하는 거야. NO3도 어떻게? 나중에 뭐 다음에 문제에서 뭐 NO3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NO2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때 확실하게 연습해야 되잖아. NO2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이 총 몇 개야? 외곽전자의 합이? 일단은 외곽전자의 합이 얘가 6개, 6개, 5개. 그치? 6개, 6개, 5개에다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그치? 그래서 총 6, 2, 12에다가 14개. 즉 7쌍이 되겠네. 그치? 공유전자쌍 7쌍. 그래서 질소 하나 냅두고 산소를 외곽에 있는 그 격까지 이제 산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전자쌍을 다 배분, 3쌍씩 배분하고 단일 결합을 하나씩 이렇게 배분해 두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보니까는 총 몇 쌍이 되어지게 되나,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히려 너무 많네. 그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되나? 내 설명을 뭐 좀 이상하게 했나? 전자가 원래 17개인데 18, 그치, 17개지? 18개, 총 9쌍이지, 9쌍. 그치? 그래서 9쌍이니까는 지금 여기에 이제 남는 쌍을 갖다가 여기에, 이번에 한 쌍이 남잖아. 그치? 그래서 한 쌍이 남는 쌍을 갖다 여기에다가 중심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고 보는데 이제 중심의 질소의 지금 전자쌍의 수가 맞아, 안 맞아? 옥텟 규칙에서 벗어나지? 몇 개가 모자라? 한 개가 모자르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비슷하게, 오전하고 비슷하게 한 쌍이 모자르니까는 그 한 쌍을 한쪽으로부터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끌어와서 비공유전자쌍 한 쌍에 공유전자쌍 한 쌍을 갖다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지? NO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그치?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이웃하고 동일한 원소에 대해서 양쪽에 대칭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종류의 루이스 구조를 이제 공명구조라고 하며 보통 그림과 같이 화살표로 나타내게 된다. 자, 제시문에서 공명구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자, 그리고 공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구조의 안정성이다. 알겠지? 사실은 이제 그래서 물질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화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물질이 불안정하다는 건 그만큼 쉽게 화학적 반응이나 물리적 반응을 할 수 있다. 뭐 화학적 반응을 갖다가 다른 물질들과 화학적 반응이 쉽다라는 얘기고, 안정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외부의 전기적, 자기적인 그런 충돌,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굉장히 느리거나 적게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분자 자체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의 화학적인 어떤 변화나 반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지기도 해. 공명구조를 가지는 분자나 이온은 일반적으로 안정하다. 공명구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성질입니다. 공명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분자, 벤젠, 나프탈렌, 탄화수 화합물들 같은 방향적 탄화수가 있으며, 이온으로는 탄산이온, CO3 2-나 황산이온, SO4 2- 등이 있다. 됐지? 자, 제시문 다. 자, 이번에는 이 화학 논술 문제에서 이 제시문들이 여러 영역의 요소를 갖다가 제시문에다가 다 때려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 아주 대표적인 경우야, 지금 이 문제가.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성에 대해서, 물질의 이제 산의 성질에 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제시문을 갖다 주고서 있어요. 수소 원자를 가진 분자의 HX 결합. 요 X는 이제 수소의 이온에 대해서 이제 상대편 결합 물질을 얘기하겠죠, 원소를. 극성을 갖게 될 때 그 분자는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산으로 행동하게 된다. 루이스의 산연기 정의죠. 응? 산으로 행동된다. H를 내놓거나 이제 산소를 갖다 받거나 하면서 HX로부터 수소 원자가 쉽게 이온화될수록 산의 세기는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분자의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 HX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산의 세기가 커지게 된다. 자, 이제 산의 세기에 관한 것 기억 나왔으니까 산의 세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갖다가 우리 알아두자. 자, HX로부터 산으로부터 수소 원자가 쉽게 이온화될수록 산의 세기는 어떻다? 커진다. 그치, 세다. 커진다. 자, 두 번째, 두 분자 사이의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 HX의 결합의 뭐가 클수록 극성이
클수록 산의 세기는 커진다. 결합의 극성도 산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알았지? 이 결합의 극성이 크면 클수록 산의 세기가 커지는 거고 그만큼 수소이온을 잘 내어놓는다는 뜻이란 얘기야. 또한 HX에서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간 상태인 짝연기, 짝산 짝연기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온화되어지고 나서 알겠지? HX에서 H+가 떨어지고 남은 나머지 있죠? 혹은 H에 대해서 결합하고 있는 요 X 알겠지?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짝염기라고 부르는 거야. 짝염기. 산에 대한 짝이다. 나중에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X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H+가 튀어나가고 H+가 다른 물질과 결합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가고 요 나머지 이제 X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 X를 갖다 우리 뭐라 한다? 산에 대해서 그것의 짝을 이루는 원소다. 그래서 요걸 짝염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짝연기, 즉 수소가 떨어져 나간 짝연기가 안정성이 클수록 자, 근데 우리 제시문 나에서 요 안정성 관련된 얘기가 제시문 나에서 있었지. 공명구조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안정한 구조이다. 즉 같은 분자라기보다는 분자 구조 내에서 공명구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안정되어질 수 있다. 여기 짝염기에서 뭘 찾아봐라? 공명구조가 몇 개씩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서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문제의 출제 위도로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시문 나하고 일단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알겠지? 여하튼지 이 제시문 다에서 우리는 뭘 알아두는 게 좋냐면 일단은 이제 수소 원자가 쉽게 떨어져 나갈수록 산의 세기가 크다라는 일반적 사실과 그 다음에 HX 결합에서 극성이 클수록 그 다음에 X- 짝연기 X-가 구조가 안정할수록 그래서 극성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짝연기의 안정성이 클수록 강한 산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냥 제시문에 나와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만일 이거에 대한 배경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제시문, 지금처럼 논술 문제에서는 어차피 화학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시문 거의 100% 딸려 나와. 그리고 그 제시문 안에 필요로 하는 어떤 원리들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서 활용할 줄 알면 돼. 놓치는 거 없이. 알겠지? 문제. 실험실에서 소량의 수소기체를 얻고자 한다. 자, 같은 농도와 부피의 메탄올, 질산, 아질산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수용액에 같은 크기의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금속과의 반응을 보는 거지. 반응 초기에 단위 시간, 즉 산과 금속의 특성을 이제 여기서 뭐 다 산은 아니지만 여하튼지 이제 산과 금속, 물질과 금속의 반응성을 통해서 수소기체 발생 반응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지. 반응 초기의 단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수소기체를 얻을 수 있는 용액은 무엇인지 제시문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정성이야, 안정성. 알겠지? 산은 산성의 세기가 크면, 자, 물질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학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해요. 그치, 안 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서처럼 아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안정한 물질이어야 돼, 불안정한 물질이어야 돼. 불안정한. 그치, 가능한 불안정한 물질이어야 돼. 자, 거기다가 제시문 다에서 보게 되면 산이라는 게 있었죠? 자, 산은 안정된 물질일까? 강한 산일수록 안정된 물질일까? 약한 산일수록 안정된 물질일까? 약한 산. 그치, 약한 산일수록 안정된 물질이야. 강한 산은 뭘 많이 내놓는다 그랬어? 뭘 잘 내놓는다 그랬어? 수소이온을 잘 내놓는다 그랬거든. 잘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유지하려는 그런 안정된 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강한 산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물질이다. 불안정하다. 그치? 자,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 그래서 강한 산일수록 금속과의 반응이 어때? 더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불안정하니까. 불안정성이 크니까. 자,
공명구조가, 이 중에서 공명구조가 많은 물질은 안정한 물질이야, 불안정한 물질이야? 안정한 물질이야. 안정한 물질이니까는 아연 조각과 수소기체 발생 반응이 작게 일어나겠지? 그치? 네.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중심, 제시문과 연결되어진 그런 물질의 안정적 특성과 반응성의 그런 의미들이죠. 반응성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의 제시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물질들의 특성들을 구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수소기체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개의 물질이 같은 종류가 아니지, 지금. 질산은 강산이란 말이야. 그치? 아질산은 이제 그거보다는 약한 산이야. 그 다음에, 그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알코올 종류거든? 그러니까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야. 다 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OH는 염기가 아니야. 알겠지? 네. 메탄올에서 OH는 염기의 OH가 아니야. OH- 떨어져 나가는 OH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산염기의 특성으로만 뭐 수소기체 반응성을 본다든지, 또 알칼리 금속의 수소기체 금속 반응성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성격적으로 다르고, 가장 기본적인 물질 안정성에 근간한 어떤 반응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묻는 문제인 거야. 꽤 복잡한 문제야. 알겠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목적으로 했던 몇 가지, 제시문에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일단 적용할 생각을 하면서 물질의 안정성들을 따져보자. 자, 먼저 CHO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뭐가 있어? 극성이 있었지. 그치? 산이 세기가 셀수록, 그치? 반응성이 크고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산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더 안정된 산이고 어떤 게 불안정한 산인지. CH3 같은 경우는 C와 H 사이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아니, C와 H 사이. CH는 거의 무극성으로 보는 거야, 알았지? 응? CH 사이에서는 무극성.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는 값의 기준이 얼마야? 전기음성도 차의 기준이? 2. 대략 2죠. 정확하게는 1.67 정도 됩니다. 보통 1.7 정도로 봐요. 알겠죠? 네. 두 원소들 간의 극성의 차가, 전기 음성도의 차가 1.7 정도 되어지게 되면, 그 이하면은 이제 무극성으로, 그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극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CH는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서 얘는 무극성이야. 여기서 극성 있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요? O와 H나 C와 O, 뭐, 요런 사이가 되겠지? 그치? 요런 데가 이제 극성이 될 거야. 경태가 지금 금방 잘 얘기했는데. 자. 근데 그럼 얘는 결국 이 중심 탄소에 대해서 H하고 결합되어 있는 극성, 중요한 건 이제 H하고 극성이 얼마큼, 이런 H 원소와 다른 원소의 극성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그게 수소기체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OH 하나에서만 일단 극성 공유결합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거야. 뭘 중심으로 봤을 때? 수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무슨 실험하고 있으니까? 수소 발생 실험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수소 발생 실험하고 있으니까는, 물론 이 전체 원소에서 중심 원소는 탄소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목적에서의 중심 원소는 뭐야? 극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H를 중심으로 해서 O가 지금 하나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질산은 어때? 질산은 H 플러스 하나 이렇게 있고 NO3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치? NO3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결합선 아주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니야?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원소들 간에 O와 H 사이에서의 이 내부에서의 극성 결합이 몇 개가 존재하게 돼?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지, 그치? 그리고 이제 수소와 관련되어진 극성들이 연결된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 뭐 여기서는 뭐 수소하고 질소하고 뭐 이런 하나로 봐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뭐 아지산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라고 이렇게 봐도 돼. 직접 연결된 극성은. 수소와 직접 연결된 극성. 자, 그러고 보니까는 그거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애매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시문 나와 있는 공명구조, 실제로 이제 각 물질들의 구조까지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뭐 여기서는 라라고 했지만은 이제 실제로 제시문 나야. 제시문 나에 다에 의해서, 제시문 다에 의해서 산의 세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OH 결합의 극성으로서, 그치? 수소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OH 결합의 이제 극성을 따져보게 되면, 질산의 HO에서는 전기 운송보다 큰 원자, 여기서는 뭐 N이 되겠지, 그치? 사실은. N이 아질산과 메탄을보다 많이 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분자 자체의, 분자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보게 되면은, 불안정성이라고 하면 이제 극성이지. 분자 내부의 극성. 극성 전체를 보게 되면 수소하고 중심원자 사이에는 뭐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치? 중심원소 사이에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중심원소로부터 분자 내 전체의 극성들을 보게 되면은, HNO3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존재하는 거지. H와 N 사이, N과 O 사이, 그치? 총 4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HNO2 같은 경우에는, 그치? H와 N 사이, N과 O 사이 2개 해서 총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CH3OH에서는 OH 사이에서, 그치? OH 사이에서 1개, 그 다음에 뭐 CO 사이에서 1개,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여하튼 이제 뭐 2개 정도로서 이제 상당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HO 결합의 극성 측면에서만, HO 결합의 극성 측면에서만 해보게 되면 산의 세기가 질산이 이제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산의 세기가 가장 큰 거는 분자 내에서 무슨 결합이 많을 때? HX 결합이 극성이 클수록 HX 결합의 수소와 어떤 원소 간의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이제 산의 세기가 커진다. 지금 조금 헷갈리지 않아? 요 부분이? 요 부분에 문제 없니 혹시? 없어요. 사실은 약간은 있어야 돼. 뭐냐면 HNO3 같은 경우에는 NO3가 이렇게 이제 원자 단으로, 이온 단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H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H가 만일 이제 결합으로 혹시 생각하게 되면 이온끼리의 이제 묶음이긴 하지만은 결합으로 생각하면 얘가 질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N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H는 누구하고? 요 바깥쪽에 있는 O하고 여기 있는 O 3개하고 연계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생각하자. 예를 들어 물에 수소이온, 산이 물에 녹을 때 H 플러스 이온을 갖다가 뿜어내잖아, 물속으로. 그래 안 그래?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혼자 있을 때는 결합해서, 그치? HNO3 같이 혼자 있을 때는, 분자 상태로 있을 때는 HNO3로 이렇게 잘 있다가 왜 물속에만 들어가면 이 둘이 확 하고 흩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극성이 없어. 수용액, 물 자체가 무슨 용매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 그리고 극성 용매 중에서도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산소 원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산이 물속에서 수소 이온을 쫙 하고 물속에다 퍼뜨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금속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녹으면은 이온화가 진행이 되거든. 그대로 그 자체로 이온화가 진행이 돼. 수소 이온이 물과 결합해가지고 H3O 플러스를 만들게 된다고. H3O 플러스를.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 물속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산이 잘 떨어져 나가기, H 플러스 이온이 잘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가 많으면 돼? 그 분자보다도 그 주변 원소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알겠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 물질이 많이 있으면 산에 붙어 있는 수소를 잘 끊어갈 수 있는 거야. 잘 끊어갈 수 있어. 요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곁에 있는 그 이웃하는 요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럼 얘가 수소 이온이 실제로 외부의 원소들, 수소 결합은 분자 내에서 수소 결합이 진행되는 거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있는 거야? 분자와 분자 사이야. 여기에 있는 수소와 여기에 있는 산소들이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앞에서 따질 때 분자 내에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강한 극성 공유결합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졌지만, 실제로는 분자 내부에서 따지는 것보다는 분자 외에서 얘를 갖다 얼마나 떼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성능을, 성능이란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판단 기준을 두면 조금 더 확실해. 얘는 요 아래도 강하게 묶여 있지만 밖에 있는 원자들에서의 산소하고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지. O3가 이렇게 산소가 3개나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 분자 내에 산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자들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이 한 분자에 있는 수소와의 결합성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수소 결합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되어지게 돼?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야. 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니? 우리가 따지는 거는 분자 내에서 극성이 H하고 O하고, H하고 O하고의 이제 그 특성들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H하고 O하고의 특성만을 생각하는데, 요 내부에서의 HO는 실제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 구조를 다 따져봐야긴 해야겠지만은, 얘네들은 사실은 이온 상태의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공결합처럼 전자 공유쌍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치? 응? 공유결합처럼, 얘는 H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온 결합으로서 전자를 아예 끌어가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따로따로. 그래서 독립적으로 얘는 여기에 속해서 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알겠지? N 주변에 O가 3개 있고 H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H가 아예 따로 바깥에 있어서 얘랑 적당히 끌어당기는 힘으로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주변에 있는 다른 원소들하고도 어떻게 써? 다른 분자 내에 있는 이온들하고도 적당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겠지. 그치? 이 끌어당기는 힘이 큰 놈이 질소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이런 산소들, 즉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 내에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이런 산소 원소들에 의해서 강한 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야. 한 분자 내에서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끌림 현상들이 더 많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안정돼 있어, 불안정해? 이 원자 내에 갇혀 있으려는 성질이 안정한 성질이라고 한다면, 이 분자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성질은 뭐가 되는 거야? 불안정한 성질이 되는 거지. 이런 그 분자 내에 이런 결합들이 많을수록 한 분자 내에 있는, 또 다른 분자 내에 있는 수소 이온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자꾸 끊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안정성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극성 결합이 많으면, 산에서 극성 결합이 많으면 그만큼 수소 이온이 붙어 있는 성질이 약하고 불안정성을 크게 가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 이게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완전하게 이해하려면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가지 물질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산의 세계가 크다고 볼 수 있어? 공유결합의 수만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 가능한 공유결합의 수만 따지게 되면, HNO3. 그치, HNO3가 되겠지. 두 번째가 누구? HNO2가 될 테고, 세 번째가 CH3OH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질선이 가장 크고, 자, 그 다음에 재심은 나와 다야. 재심은 나와 다에서요, 산의 세기는 또 이번에는 이제 누구로도 보자? 짝연기의 안정성으로 살펴보자. 짝연기의 안정성. 즉, 수소이온 말고 다른 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짝연기는 공명구조가 많을수록 안정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공명구조가 많아서 안정된 짝연기일수록 산의 세기는 크다 그랬어. 오히려 수소와의 불확실성 커지는 거야. 알았지? 질산의 짝연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3개의 공명구조. 자, 질산에 대한 구조식 한번 그려볼까요?
질산에 대해서? NO3 마이너스지. 자, 그래서 산소에 뭐부터? 그치? 질소와 산소 단일 결합을 만들어주고 전자배치들을 다 이렇게 깔아보는 거야. 자, 질소가 5개, 산소가 6개, 마이너스 하나에서 또 1 곱하기 3. 총 전자쌍 몇 개? 18, 6, 4, 24네. 그쵸? 총 12쌍이네요. 그쵸? 맞죠? 응? 총 12쌍.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딱 떨어지나? 뭐 이상한데? 또 개수직 계산 잘못한 거 아니냐? 12성 맞는데요. 맞아? 그치?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질소에 뭐가 부족해? 옥텟 규칙이 안 맞지? 그래서 뭘 끌어오는 거야? 바깥에 있는 산소의 전자쌍 하나를 공유혈합으로 이렇게 하나 더 끌어오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얘는 공명 구조가 몇 개 있어? 분자네. NO3 같은 경우에는. NO3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명 구조가 몇 개야? 3개지? 얘하고 얘 사이에 공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얘하고 얘 사이에. 또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도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NO3는 공명 구조가 아까 전에 봤던 NO2 같은 경우에는 5, 해가지고 이쪽에 이중결합과 이쪽에 단일결합.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쌍 한 쌍.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공명구조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지금. 그치? 그래서 공명구조로 볼 때에도 누가 공명구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NO3가 공명구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질산이. 그치? 질산 NO3가. 짝염기. 그래서 NO3가 더 공명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안정하다. 그래서 더 강한 산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됐지? 메탄올, CH3OH 같은 경우에는 공명구조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건 다 단일결합으로만 돼 있어. 그치? 응? 그래서 메탄올은 공명구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판단했을 때도 짝염기의 안정성으로 판단했을 때도 누가 가장 산의 세기가 크다? 질산이 가장 공명구조가 많아서 안정되고 짝염기가 NO3-가 짝염기가 가장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고 NO2가 그 다음에 CH3OH, CH3O죠. 요것들이 이제 그 다음 공명구조가 아예 없어서 불안정한 짝염기로서 불안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심은 다에서 쓰고 있는 산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 마지막 2가지 요소를 다 적용해가지고 2가지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금 답안이 2가지 기준 각각을 다 적용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해본 거야. 근데 2가지 모두에서 결론이 더 누가 가장 세다? 질산이 모두 세요. 질산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아질산, 그 다음에 메탄올 이런 순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 중에서 만일 둘 중에서 한 가지 원리만을 사용해서 판단해서 답안을 썼다고 한다면 그때는 점수상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이 판단 기준을 몇 개를 줬어? 2개 이상 2개를 줬잖아. 그치? 제시문에서 2개, 마지막 제시문에서 산의 세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다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까지 줬는데 그 중에서 결합의 안정성, 수소이온을 잘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산성의 세기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그냥 준 거고 그 내부에서 구조의 짝염기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갖다가 내놓는 정도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자, 답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알 수 있겠지. 그치? 제시문에서 얘기한 그 산의 세기를 결정하는 2가지 기준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특히 짝염기에 관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잘 다루지 않거나 외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여기서 이제 분자 공명 구조의 안정성을 또 활용하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물질이
어떤 분자가 화학적으로 안정이 되느냐 불안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지? 그런 한 가지 중요한 요령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하여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추론해 내는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여기서 연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